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박아영입니다. 저의 논문 주제는 Multicolor Recipe Prediction Through Invertible Neural Network and Clustering Algorithm이고, 이 연구는 컬러레이션 테크놀로지 저널 141권 4호에 게재된 논문으로 24년에 온라인 게재 후 25년에 인쇄본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목표 색상에 맞는 다색 조색 레시피를 역으로 예측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다해성에 대해 해결하는 것으로, 이 논문의 핵심 이슈는 영문제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목표 색상에 대해 가능한 조색 레시피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다해성 때문에 기존의 접근처럼 하나의 정답만 제시하지 않고 정확하면서도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복수 레시피를 자동으로 제안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 연구 방법 및 실험, 실험 결과, 논의 및 한계점, 결론 및 향후 연구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전통적인 색상 조색 과정의 경우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인 실험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연구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에서 컬러리스트들은 적합한 색상 레시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 작물에 요구되는 색조를 구현할 최적의 염료 혼합을 예측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M, ANN, GA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색상 예측의 본질인 하나의 목표 색상에 도달할 수 있는 레시피 조합이 여러 개인 문제, 이를 영문제의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쿠벨카 뭉크 이론이라고 KM 이론이 있는데, 이는 가장 일반적이지만 표면 또는 내부 반사, 불투명도 등의 복잡한 조건 처리 및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한계가 있어 예측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론은 이상적 조건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산업에 적용했을 때 생산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행렬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계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현대적인 신속 생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방향 신경망이 있는데, 이는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영모호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최적의 단일 레시피를 일관성 있게 선택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영문제의 다해성을 고려해 색상과 레시피 간의 양방향을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여러 후보 레시피를 생성하고 클러스터링을 통해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기존 방식인 KM 이론의 썬더슨 보정을 접목시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 성능은 델타 E의 색차로 평가하여 생산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의 조색 문제 해결을 위해 INN 모델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최적 조합을 탐색하고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다색 레시피 예측 정확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단일의 답이 아닌 다수의 실용적인 레시피를 동시에 제안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접근법은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 INN 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INN 모델은 정보를 잃지 않고 데이터를 잠재 공간으로 변환하고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양방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방향 학습에서는 레시피로부터 색상을 예측하는데, 이때 잠재 공간을 통해 색상 데이터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역방향 예측은 타겟 색상으로부터 레시피를 예측하는 것인데, 저장된 잠재 공간 정보와 목표 색상 데이터를 결합하여 색상에 대응하는 수많은 레시피 후보군을 효과적으로 생성합니다.
이로써 INN은 다중 레시피 생성 과정에서 역모호성 문제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예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INN과 클러스터링을 결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INN 모델을 통해 단일 색상에 대해 3만 개 정도의 유효한 레시피 후보군을 생성한 후 후보군 중에서 실제 생산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소수의 레시피를 선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실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연구는 인버티블 뉴럴 네트워크 양방향 학습 능력과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영 문제의 다해성을 해결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데이터 준비, 전처리, INN 모델 학습, 다중 레시피 생성, 클러스터링, 성능 검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과정에서는 실제 공정 환경에서 취득한 레시피 21세트 및 스펙트럼 반사율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21개의 색상 조합 중 이미 3종의 조합으로 1330가지의 조합을 생성하고 각 조합별 농도 0에서 1 사이에 무작위 104개의 레시피를 생성하여 총 13만 8천 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확장시킵니다. 정확도 개선을 위해 KM 모델에 썬더슨 보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과 실제 산업 적용성을 높입니다. 다음은 INN 모델 설계 및 학습 단계입니다. 모델 구조는 4개의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와 3개의 퍼뮤테이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방향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다중 레시피 생성 및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데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러 값을 샘플링하여 단일 목표 색상에 대한 약 3만 개의 다양한 레시피 후보군을 생성하고 생성된 비지도 학습 데이터에 K-민즈와 GMM 두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의 레시피 후보군을 도출합니다. 이후에는 모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검증 과정은 예측된 레시피를 다시 정방향 모델에 입력하여 스펙트럼 반사율을 출력하고 예측된 색상과 실제 색상 간의 색차를 CID 2000 기준으로 계산하여 모델 성능을 최종으로 검증합니다. 다음은 피규어 1인데요. 이 그림은 논문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공장에서 얻은 실제 레시피와 분광 반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KM 모델로 이론 반사율을 계산한 뒤에 선덜슨 보정으로 표면 내부 반사 영향을 보정해 학습용 처리 데이터를 만듭니다. 다음은 INN 학습입니다. INN은 정방향에서 레시피로부터 색상 정보를 학습하고 누락되는 정보를 잠재 변수 Z에 저장합니다. 역방향에서는 목표 색상과 Z를 사용해 레시피를 예측합니다. 이 양방향 구조가 영문제의 다해성을 다루는 핵심입니다. 학습된 INN으로 대량의 비시도 예측 샘플을 생성한 뒤 K민치와 GMM으로 군집화하여 유사 레시피를 뽑고 대표 레시피를 얻습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예측 레시피를 다시 정방향에 넣어 스펙트럼 반사율을 구하고 실제와의 색차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예측 레시피 모양만으로는 품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은 예측 레시피를 정방향 모델에 재투입해 스펙트럴 반사율을 얻고 실제와의 델타 2로 적합도를 매깁니다. 델타 2는 값이 작을수록 정확합니다. 또 Z를 여러 번 샘플링해서 델타 2 분포로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대량 후보는 클러스터링으로 요약하고 GMM이 단순 평균 K민즈보다 분포를 더 잘 대표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중심에서 델타 2를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평가법입니다.
다음은 피규어 2로 INN 모델 구조인데요. 이는 INN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레시피 X와 색 정보인 Y 그리고 잠재 변수 Z 사이에 전단사 1대1 가형 매핑을 구성을 해서 영문제의 모호성을 Z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Z는 레시피로부터 색을 예측할 때 직접적으로 관측되기 어려운 정보를 잠재 공간에 저장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X와 YZ 관계가 1대1로 성립합니다. 잠재 정보는 Z에 저장이 되는데 모델이 레시피로부터 색상을 예측하는 동안 손실될 수 있는 정보를 캡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방향 모델에서는 입력은 레시피 X이고 출력은 예측 색상 Y입니다. 그림 상단에 표시된 로스 인포메이션은 정방향에서 계산되는 손실항을 뜻하며 학습 시 Y가 실제 Y에 가까워지도록 L1, L2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잠재 정보 Z도 함께 정해져 이후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역방향입니다. 여기서는 목표 색상 Y와 잠재 변수 Z를 함께 입력해 예측 레시피 X로 보관합니다. 그림의 샘플링 표기는 학습이 끝난 뒤 0에서 1의 농도 사이에서 여러 번 샘플링해서 다중 레시피 후보를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묻는 "이 색을 얻으려면 어떤 레시피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학습은 정방향과 역방향을 번갈아 진행하며 두 방향의 손실을 함께 최적화합니다. 정방향에서 Y와 Y의 차이를 L1, L2로 최소화, 잠재 분포 정교화는 Z는 MMD로 표준 정규 분포에 맞추어 이후 샘플링 시 합리적 범위의 후보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평가 기준은 레시피 모양이 아니라 색의 차이입니다. 예측 레시피 X가 얻어지면 이를 다시 정방향에 재투입해 색을 계산하고 실제 색과의 색차로 품질을 판단합니다. 델타 E가 작을수록 예측이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피규어 2는 X와 YZ의 양방향 가역 구조, 정방향, 역방향 동시 학습, Z 샘플링을 통한 다중해 생성과 델타 E 기반의 객관적 평가 루프를 한 장에 담은 도식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기존 단방향 신경망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영문제의 다해성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규어 3에서 6인데요. 이 모델의 학습과 예측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피규어 3에서 6은 INN의 구조, 변환식, 학습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피규어 3에서는 본 연구의 INN은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 4개와 퍼뮤테이션 레이어 3개가 번갈아 쌓여진 구조입니다. 각 결합층과 치원층은 모두 가역이어서 입력과 출력 차원이 같고 치원층은 층 사이에서 입력 차원을 섞어 다음 결합층이 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학습하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레이어이든 되돌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정방향인 레시피에서 색으로도 계산이 되고 역방향인 색으로부터 레시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피규어 4.5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의 정방향과 역방향 변환을 식으로 보여줍니다. 피규어 4에서는 정방향 레시피를, 피규어 5는 역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레시피들은 번갈아 조정함으로써 정보를 잃지 않고 색을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나중에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규어 6은 모델의 훈련과 평가 과정을 거치는 학습 절차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정방향과 역방향을 번갈아 학습하며 두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누적합니다. 정방향에는 L1, L2 손실을 두고 잠재 변수 Z는 MMD로 표준 정규에 정렬해 샘플링 가능한 잠재 공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영문제의 평가는 역방향으로 얻은 레시피를 다시 정방향으로 넣어 예측 색상을 만들고 색차를 비교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시피의 차이가 아니라 흑차를 작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역방향 학습의 손실로 사용합니다. 피규어 3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INN의 네트워크 구조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개의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와 3개의 퍼뮤테이션 레이어를 번갈아 쌓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들은 모두 되돌릴 수 있게 가역으로 설계가 되어서 입력과 출력 차원이 같다는 특징이 있으며, 앞으로 계산한 걸 정확히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는 비선형 변환을 수행하며 쉽게 계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층이 네트워크의 표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한 레이어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레이어를 변경하듯 하기 때문에 정보를 잃지 않으면서 모양만 바꾸게 됩니다. 퍼뮤테이션 레이어는 데이터의 차원을 주기적으로 섞어 다음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가 모든 입력 변수 간의 관계를 학습하도록 보장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정보가 한쪽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레이어가 골고루 영향을 주고받도록 만들어져 전체 학습이 더 잘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 피규어 3처럼 가역 구조로 만들면 정방향의 정보를 정확히 되돌려 역방향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역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규어 4와 5인데요.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의 정방향과 역방향 작동 원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먼저 데이터를 분할하여 x1과 x2로 분할합니다. 이로 인해 한쪽이 다른 쪽을 도와 살짝 바꿔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작은 함수인 s와 t를 이용하여 이 s와 t가 보조 신경망을 만들어줍니다. 피규어 4의 경우 정방향 모델로 x2에서 s와 t인 얼마나 더할지를 더하면 x1은 그에 맞게 키우고 더해서 y1을 생성하게 됩니다. 피규어 5는 역방향 모델로 앞에서 한 일을 정확히 되돌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들은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와 사이사이의 퍼뮤테이션 레이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모두 되돌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입력, 출력 차원도 같고 수학적으로 앞에서 한 일을 그대로 풀어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INN이 어떻게 학습되고 그 결과 색상으로부터 레시피 예측 같은 영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핵심은 두 개의 학습 루프와 하나의 잠재 변수 Z입니다. 정방향 루프는 레시피로부터 색상을 예측하는 것이고, 역방향 루프는 색상으로부터 Z를 통해 레시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Z는 여러 가능한 레시피를 만들게 해주는 힌트 역할을 합니다. 정방향 학습의 경우 먼저 레시피 X를 넣으면 모델이 예측색 Y를 만듭니다. 이 예측색이 실제 색 Y에 가까워지도록 오차를 줄이는 손실 L1, L2를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L1, L2는 예측과 정답의 차이를 숫자로 재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역방향입니다. 목표색 Y와 잠재 변수 Z를 함께 넣어 예측 레시피인 X를 뽑아냅니다. 이 단계가 실제 현장의 질문인 이 색을 얻으려면 어떤 배합이 필요할까에 필요한 단계이며, 여기서 Z를 바꿔주면 다른 레시피 후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Z가 제 역할을 해내려면 어디서든 안정적으로 뽑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MMD라는 항으로 Z의 분포를 표준 정규 n에 맞추도록 학습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학습이 끝난 뒤에도 Z를 마음껏 샘플링해서 그럴듯한 레시피 후보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역방향에서 얻은 X가 진짜 좋은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해 그 레시피를 다시 정방향에 넣어 색을 재계산하고 실제 색과의 색차를 구합니다. 델타 2가 작을수록 실제 색과 가깝다는 뜻이므로 이 값으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피규어 7은 KM 모델과 썬덜슨 보정을 한 후에 KM 모델을 예측하여
색차를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먼저 21가지의 실제 레시피와 스펙트럼 반사율 데이터로 진행이 되었으며 KM 모델의 경우에는 모델의 표면이나 내부 반사 문제로 인해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점이 전통 KM 모델이고 주황색 점이 썬더슨 보정을 한 후의 값입니다. 평균값으로 봤을 때 KM 모델은 평균 색차가 3.1, 썬더슨 보정을 적용한 KM 모델은 평균 색차가 2.1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분산도 역시 기존 모델 1.3에서 0.6으로 줄어 정확도와 일관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색차라는 것은 실제 색상과 예측 색상의 차이를 말하며, 분산도라는 것은 색차 값들이 있을 때 각각의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산포도 지표입니다. 단순히 평균 색차만 낮아도 좋지만 분산이 클 경우에는 어떤 샘플은 잘 맞고 어떤 샘플은 많이 틀리는 들쭉날쭉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분산까지 작아지면 대부분의 샘플에서 꾸준히 잘 맞춘다는 의미로 현장 적용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이 데이터는 썬더슨 보정이 데이터 품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INN이 만든 많은 레시피 후보를 묶어서 만든 클러스터들이 얼마나 잘 묶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클러스터 중심인데요.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평균 레시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보여줄 대표회가 되는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클러스터 내 분산인데요. 같은 클러스터 안에 레시피들이 색차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작을수록 한 그룹 안에서 색이 서로 비슷하다, 즉 대표 레시피가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표에서는 대략 2.3에서 2.8 수준으로 보고되어 촘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끼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인데, 서로 다른 클러스터 중심들 사이의 색차입니다. 클수록 그룹 간 색이 뚜렷하게 다르다, 즉 겹치지 않고 깔끔하게 분리됐다라는 의미로 표에서는 대략 14.7에서 16.1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내부 분산은 낮고 군집 간 거리는 크다라는 결과라서 각 그룹 안에서는 색이 서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 대표성을 높여주고, 그룹끼리는 색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 구분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6개의 클러스터의 대표 레시피를 최종 후보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델타 E는 두세 개의 차이를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라서 작을수록 실제 색에 가깝다고 해석합니다. 희지와 팔은 INN이 만든 레시피 후보들을 두 가지 방법인 GMM과 K민지로 군집화했을 때의 분포와 정확도를 색차로 나란히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전체가 3행으로 되어 있고 각 행은 한 개의 타깃 색상 사례입니다. 왼쪽 열은 GMM이고 오른쪽 열은 K민지 결과입니다. 각 사례 안에서 왼쪽 그림은 TSN이 산점도로 고차원 레시피를 2D로 투영한 분포이고, 오른쪽 그림은 델타 E 색차에 대한 히스토그램입니다. 델타 E가 작을수록 예측색이 실제 색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INN이 예측해 만든 3만 개의 샘플을 가지고 GMM과 K민지 모두 50개 중심의 클러스터로 묶은 후 그 결과를 TSNE로 시각화했습니다. 산점도에서 초록 사각형이 클러스터 센터, 그 위의 숫자는 해당 센터의 색차입니다. 산점도는 고차원 데이터 내에 유사한 레시피들이 서로 가깝게 배치되고 다른 레시피들은 멀리 떨어져 군집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의 GMM 쪽에 클러스터 경계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응집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데이터에 K민지를 적용하면 군집 경계가 덜 안정적인 구간이 관찰됩니다. K민지는 구형 군집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도 델타 E 히스토그램을 보면 X축은 색차를 나타내고 Y축은 특정 색차값 범위에 속하는 레시피 수를 나타냅니다. 녹색 막대는 색차가 낮은 레시피를 나타내며 갈색 막대는 색차가 더 큰 레시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문 본문과 비교표에 따르면 GMM 예측의 델타 E가 K-민즈보다 작고 일관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GMM이 크기, 퍼짐이 다른 군집도 확률적으로 더 잘 모델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상에도 GMM은 낮은 색차값인 녹색 막대에 더 많은 레시피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K민즈는 색차가 높은 영역에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INN 모델과 GMM 클러스터링 조합이 K민즈보다 색상 레시피 예측에서 더 우수하고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시각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슬라이드는 GMM과 K민즈 두 방법으로 뽑은 대표 레시피 후보의 성능을 색차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피규어 9의 경우 원형 차트 파이 1개당 레시피 1개입니다. 조각의 크기는 해당 레시피를 구성하는 안료 비율을 뜻합니다. 각 파이 옆이나 위에 적힌 컬러 디퍼런스는 바로 색차이며 델타 2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정확합니다. 왼쪽 열은 GMM이고 오른쪽 열은 K민지 결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같은 목표색에 대해 두 방법이 제안한 후보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GMM 쪽 파이들은 델타 E가 대체로 1에서 3대에 모여 정확하고 안정적입니다. K민즈의 파이들은 델타 E가 6에서 15처럼 크게 튀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 조각이 복잡하고 단순한지는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델타 E 색차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 배합 조성 모양이 단순해 보이더라도 델타 E가 크면 실제 색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테이블 2는 같은 사례에 대해 GMM이 제안한 레시피와 K민지가 제안한 레시피를 짝으로 보여주고 각 레시피의 델타 E를 나란히 적은 데이터이며 모든 짝에서 GMM의 델타 E가 더 작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K민지는 군집을 구형으로 가정하는 단순 평균 중심이라 복잡한 분포에서 중심이 덜 대표적일 수 있습니다. GMM은 확률 기반으로 군집을 잡아 분포의 모양을 더 잘 반영하므로 센터인 대표 레시피가 실제 색에 더 가깝게 나옵니다. 이 결과들은 3만 개의 샘플에서 50개의 클러스터 중심점을 사용하여 얻어졌으며 이는 GMM이 K민지보다 더 정확하고 일관된 색상 레시피를 생성함을 의미합니다. 또 델타 E가 작다는 것은 시험 염색 인 랩 테스트 반복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INN과 GMM의 조합은 대표 레시피를 뽑을 때 실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E가 3 이하면 많은 산업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봅니다. 해당 장표는 같은 데이터로 비교했을 때 GMM이 K민지보다 델타 E가 작고 변동이 적기 때문에 대표 레시피 선정에는 GMM이 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종적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요. 피규어 7은 전처리의 효과로 전통 KM 모델만 썼을 때보다 선덜슨 보정을 추가하면 색차의 평균이 낮아지고 분산도 줄어들었다. 즉, 더 정확해지고 들쭉날쭉함이 줄었다는 뜻으로 여러 색상에서 더 일관된 성능을 보였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규어 8은 GMM과 K민즈 클러스터링 비교로
INN이 만든 3만 개의 레시피 후보를 50개 중심으로 묶은 것인데 GMM은 군집 경계가 비교적 자연스럽고 응집되어 보이는 것으로 복잡한 분포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히스토그램에서 GMM은 낮은 델타 E의 샘플이 더 많이 모이고 K민즈는 높은 델타 E 쪽 꼬리가 상대적으로 더 두껍게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도 측면에서도 GMM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레시피를 뽑을 때 GMM 쪽이 더 안정적으로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규어 9는 K민즈와 GMM의 대표 레시피의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같은 목표색에 대해 GMM이 제안한 레시피와 K민즈가 제안한 레시피를 짝으로 비교하였고 GMM이 제안한 레시피들의 델타 E가 전반적으로 더 작고 변동도 적은 것으로 일관성 있게 잘 나타났습니다. 즉, GMM이 실제 색과 가깝고 현장에서 반복 실험을 줄일 수 있는 후보를 더 잘 골라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의 및 한계점입니다. INN과 GMM의 조합은 영문제의 다해성을 다루면서 여러 레시피 후보를 자동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썬더슨 보정으로 KM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여 델타 E의 기준 정확도와 일관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대량 후보를 만든 뒤 클러스터 중심을 대표 레시피를 선택하는 절차는 산업 현장 자동화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반면에 한계도 있습니다. K민즈는 구형 군집 가정 초기화 K 지정에 민감해 복잡한 분포에서 취약할 수가 있고 GMM은 가우시안 가정과 공분산 추정에 민감하여 계산량이 큽니다. 평가 지표도 분모는 델타 E CI76, 군집 품질표는 CID 2000을 써서 숫자 해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3만 개와 50개의 센터 전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재현성 이슈가 있고 비용, 가용성, 최소 투입량 같은 실무 제약은 최적화에 아직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조명과 관찰 조건에 따른 델타의 변동과 메타버리즘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도와 일관성 개선을 위한 INN 보정과 GMM을 통한 실무형 후보 선정의 장점은 뚜렷하지만 가정, 데이터 공개, 현장 제약 통합을 보완하면 더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썰던슨 보정을 통한 데이터 품질 개선, INN 모델을 통한 역모호성 해결, GMM을 통한 최적 레시피 후보군 제시에 3단계 방식이 성공적으로 접근되었으며 INN과 GMM의 결합이 다중 색상 레시피 예측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확인하였고 산업에서 해당 모델을 통해 자동화된 조색 시스템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레시피의 단일의 답이 아닌 실용적인 여러 대안 레시피를 제공하여 현장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썬더슨 보정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를 함으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AI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먼저 알고리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조색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현재 모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차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알고리즘 고도화가 연구되어야 하고 레시피 내의 역류 순서나 구조 같은 추가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서 모델의 실용성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